똑같은 얘기만 안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로서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조언을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매주 모시고 있는 분이죠.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좀 뒤숭숭합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큰 이벤트를 넘었는데 중국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경기가 참 어두운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요인, 저희가 알고 있는 요인도 있고 새로 부각된 요인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요인들이 글로벌 경기를 누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는 것부터 좀 볼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또 예상 수순대로 갔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의 파워는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증시들의 변동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노출된 재료라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인플레를 감안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만의 불안감은 경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유가 하락에 국한되었던 중동 리스크가 최근에 사우디와 이란발 정치적으로 불거지면서 중동 전역의 리스크로 좀 번지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과연 글로벌 위기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중동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끝으로는 오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중국발 리스크인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는 구조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인지는 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위안화 환율 약세까지 곁들여지면서 전반적인 외환시장의 후폭풍을 불어오고 있는 점, 종합해 볼 때 아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 악재, 중동발 리스크와 중국발 리스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중국발 리스크, 이 세 가지 것들이 현재 글로벌 위기에 어느 정도 단초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발 리스크는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환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장에서 결국 달러원 환율은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1,230원 얘기 이달 안에 뚫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내 달러 환율의 전망과 향후 추이에 대한 비유는 변한 건 없습니다. 방향성은 상고하죠, 그대로인데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기는 항상 외환시장에서 시작된다. 이런 점이 투자자들의 가장 우려 섞인 시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약간 반락을 하고 있지만 전일 기준으로 국내 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G2 리스크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지난해 9월 8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1위였는데요. 역사적으로 한 20년간 우리 코스피 지수와 외환시장의 역사를 쭉 봤을 때 98년 외환위기, 08년 서프라임 위기 때는 달러 환율이 기간 평균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1,200원 선에서 1,200원 선과 1,300원 사이에는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환율의 향방은 상반기까지는 상승 트렌드, 즉 상승 압력이 강하고 하반기에는 다소간의 안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발 리스크의 원인을 어디서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정말 중국이 좀 연초부터 큰 화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쭉 제가 보니까 패널들이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예. 다른 얘기도 하고 비슷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는 최근의 중국 리스크는 간단하면서도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밀당을 하고 있다. 또한 계획 경제가 자유 경제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통가을의 그러한 허들이 생각보다는 좀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길들이기 기간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연초 들면서 중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제도가 큰 변화가 있었고요. 페그제를 폐지했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중국은 달러 페그제와 아니고 통합 바스켓으로 즉 큰 제도, 환율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오늘은 잠정 보류됐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발병됐었고, 그다음에 대주주들의 제도 한도, 즉 이런 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일정적인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즉 기간 이어졌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화두가 이어져 있는 시장 자유 메커니즘의 제도들이 이러한 최근의 중국발 리스크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연구원님 말대로 밀당이라면 중국이 밀당을 잘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너무 세게 밀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좀 너무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국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앞서서도 기자와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위안화 환율 문제입니다. 뭐 오늘은 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절하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연이어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불안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위안화 환율의 롱텀적인 비율을 보자면 상반기까지는 좀 불안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차적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인 뷰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월까지는 불안한 감, 즉 변동폭이 확대되는 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SDR 편입이 됐죠. 또한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했습니다. 즉 기존의 스킴이 좀 변했습니다. 실제로 역외환율에서 역내와 역외의 스프레드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요소들이 이러한 스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가지 측면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펀더멘털의 작용을 받겠고요. 중국의 펀더멘털이 여지없이 부진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부분에서의 막강했던 제조업 부분에서의 경기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경제 지표죠. 뭐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10개월 연속 수출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즉 수출도 연간으로 보면 역성장이고 제조업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의 절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환율적인 제도적인 부분, 즉 달러 페그제를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연간 환율 수급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위안화 환율의 약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다시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발 리스크, 위안화 문제랄지 불안감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과연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이란 게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쭉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깔고 갈 국면이고요. 위기는 항상 기회를 수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아직은 불안한 심리가 높은 가운데는 현금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약세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한다면 아무래도 종목 소팅에 따라서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위안화 확률, 약세 시에 퍼포먼스가 뛰어났던 자동차와 IT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특히 중국 얘기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